파이팅! 파이팅! 아유, 친구들하고 축구 재밌게 하고 와. 엄마는 여기서 우리 아들 축구 수업 받는 거 보고 있을게. 응, 알겠어. 다녀오겠습니다. 와! 우리 아들 잘한다. 패스, 슛. 좋아. 온다. 골대 옆에 우리 아들한테 패스. 야, 쟤는 왜 우리 아들한테 왜 공을 안 준다니? 바로 옆에 있는데 골 넣을 수 있잖아. 엄마, 물. 잠깐 쉬고서 다시 축구하러 가야 돼. 그래, 여기 물. 아들 이번엔 꼭 골 넣어. 파이팅이야. 파이팅. 엄마, 나 다시 갈게. 오케이. 자, 좋아. 왔어. 아들 공 때려. 야, 어머, 쟤 왜 우리 아들을 왜 때리냐? 우리 아들을 때려? 너 몸싸움 하기 이거 아니잖아? 엄마, 축구 수업 다 끝났어. 그래, 아들. 야, 근데 혹시 친구들이 우리 아들 괴롭히나? 아까 엄마가 보니까 패스도 안 해주고 막 밀치고 때리고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장난치는 거지? 장난치는 건 아닌데. 그럼 정말 우리 아들 괴롭히는 거야? 아, 몰라. 집으로 출발해. 나 피곤해. 아들아, 친구들이 괴롭히면 꼭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알겠지? 대답해. 네,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글쎄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엄마가 주의 깊게 보실 만한 사건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축구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잘 듣고 여러분의 반응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듣고 라행새 애청자가 된 초3, 초1 두 아들의 엄마예요. 최근에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올립니다. 사건은 토요일마다 가는 축구교실에서 생겼어요. 둘째 아이네 반에 축구를 좋아하는 4명 무리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무심결에 너도 저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아 라는 말을 건넸죠. 아이들은 놀다 보면 친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잡아당기고 가끔 밀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우리 아이가 볼보이라도 된 듯 멀리 떨어진 공들을 뛰어다니면서 잡아서 친구들한테 그걸 패시하는 겁니다. 꼬맹이들이 그런다는 게 마음 상했지만 일단 두고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주 또 축구교실에 갔어요. 내심 같이 안 놀기를 바라며 제가 같이 놀아주려는데 둘째 아이가 친구들에게 가서 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또 그 4명이 우리 아이를 밀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랑은 화가 나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가 좋아서 장난친 거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좋아서 그런 건 아니래요. 둘째 아이는 왜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과 놀고 싶어 할까요? 제 친구 중엔 혹시나 자기 아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강한 아이에게 밀릴까봐 학교 임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학년 때는 엄마가 친구도 만들어주고 우리 아이 친구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할까요? 직장 다닐 땐 바빠서 못했다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 아이의 친구를 신경 써야 하나 계속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4식구는요 정말 바쁘고 재밌게 지내고요. 친언니들이 많아서 조카들과 잘 놀러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도 아이 동반에 자주 만나고요. 그래서 더 아들들 친구들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놀고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모임의 집안일, 자기개발, 나름 바빠서 거기에 애들, 친구, 엄마들 모임까지 참여한다는 건 시간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바빠서 못 보는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까지 보는 건 제 취향이 아닙니다. 둘째 아이는 축구도 잘하고 귀엽고 수줍음도 많은데요. 집에서는 제잘제잘 말도 잘해요. 어딜 가나 귀엽다고 사람들에게 이쁨 받고 또래 형아 누나들과도 잘 놀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충격입니다. 아이만 좋다면 그냥 놔둬야 하는 걸까요?
7361님께서는 엄마 마음엔 작은 거 하나도 걱정되죠. 남편분도 화낼 정도면 무슨 일이 있긴 한가 본데요. 하고 보내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게 긴가민가 이거를 내가 그냥 놔둬야 되나 아니면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사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보통 남자아이들의 주요 놀이 중에 하나는 또 축구가 있죠. 축구팀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버지가 조기 축구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일단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 엄마가 또 아버지도 화가 났겠어요. 딱 봤더니 4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딱 가가지고 우리 애를 오히려 공처럼 다루고 가서 볼보이 시키듯이 하고 이러니까 아니 얘네들이 다 또래들이 비슷할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꽤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얘네 4명의 무리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집단의 역동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뭉쳐 뭐 이런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걸 이제 축구에서 말하자면 약간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얘를 약간 또 기를 좀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팀으로 들이기도 하고 뭐 아마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길들이기 과정이랄까 이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른들이 보고 있으면 진짜 화가 날 노릇이죠. 다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런다면 이거는 굳이 돈 내고 축구 교실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는데 또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내 아들의 반응이에요. 내 아들. 얘는 괜찮은데 엄마랑 괜찮거든. 좋아서 같이 장난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야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꼴밤한테 딱 때리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몇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둘째고요. 그다음에 친인척들 간의 관계가 좋아서 여러 그 누나들하고 형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넉살도 좋고요. 수줍음도 있지만 굉장히 쾌활하고 제잘거리고 그런 걸 보면 이 친구는 적응력이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또래 친구들한테 받는 그 서름이 어쩌면 형한테 받았던 서름보다 덜할 수도 있어요. 형들은 보통 어렸을 때 내 배부터 밟고 넘어가니까요. 이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속상하죠. 네. 유튜브로 은교님께서도 부모 입장에선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1733님도 이거 남자아이들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남자애들의 기싸움도 있죠.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요때는 애들 사이에 순진해서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꼭 있고요. 특별히 축구반에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서 그중에서도 딱 뭉치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4명에서 5명. 그러면 5명이 있다. 그러면 4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막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폭력처럼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왕따 시키는 것 같고 오히려 막 허드렛일 시키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같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보통은 한 3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 중에서도 약간 약해 보였던 아이들 또 싸움의 희생자처럼 느껴졌던 아이들이 오히려 상부로 쫙 부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쩌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섭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을 쫙 보니까 한 8단계로 나눠지더래요. 8단계마다 보니까 인생 숙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 숙제가 잘했을 때 해야 될 숙제가 있고 그걸 잘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감정도 있고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0에서 1세 아기 갓 태어나서 돌봐기까지는 인생 숙제 중에 신뢰감이라는 걸 가져야 된대요. 그래 세상은 믿을 만한 거야. 역시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불신감을 얻을 수도 있어요. 신뢰감을 얻지 못해서. 근데 이제 학자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 신뢰감만 확보해서는 안 된다. 불신감도 일부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쪽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해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외부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경험의 수치가 올라가고 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응력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고려해 볼 땐 우리 둘째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늘 거기 들어가서 딱 수용의 경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약간 밀려나는 경험이랄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얘는 지금 요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나네 하고 딱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 안에서 스밀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항상 이런 얘기는 해주셔야죠. 너 무슨 일 있거나 엄마 아빠가 모르는 일이 있거나 그럼 꼭 얘기해야 된다. 네. 엄마 아빠 볼 때 약간 불합리한데 네가 일단 견딘다고 하니까 같이 있어줄 거야. 꼭 지켜는 볼 거야. 그러나 무슨 일 있으면 꼭 얘기해야 된다. 조금 더 아이가 선택할 시간을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엄마가 궁금한 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도 그렇고 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어머니 생각은 꼭 굳이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굳이 잘 모르는 친구의 엄마들과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요새는 이게 엄마들의 또 하나의 숙제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막상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직장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업맘들의 그 모임에 낄 수가 없는 거죠. 껴야 되는데 예, 안 안 껴주죠. 돼요. 예. 근데 안 껴줄래서 안 껴주는 게 아니라 모임의 시간이 그렇죠. 함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유치원 동기들이 있죠. 혈맹이죠. 거의 혈맹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는 왜 짝수가 딱 맞으면 그 수가 맞았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진입을 엄마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그 사연을 보니까 엄마가 굉장히 독립적인 분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나 지금 모임에 집안일 자기 개발 나름 바빠서 걔네들 친구 엄마들 모임까지 하는 건 시간적으로 힘들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우선이 되는데. 이거 다 제가 이런 걸 희생하고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 모임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그것도 힘듭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아이들도 상당히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엄마들로서는 이게 엄마도 내 아이를 왕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엄마들 모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쩜 또 한면은 엄마가 왕따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유도 또 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불안감이라는 게 얼마나 커요. 이 아주 그냥 매갈이 없는 자석 그 자력 얼마 되지도 않는 거에 그냥 조롱조롱 붙어 있는 쇠구슬 같잖아요. 근데 엄마들 모임에 다 갈 이유는 없어요. 아이가 또렷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가능하다면 어릴 때는 특별히 저학년일 때에는 최소한 뭐 1학년 정도 때는 그 엄마들 모임에 가능하면 좀 끼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조금 필요한 것이 내 아이가 늘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내 품에서는 왕자고 공주이지만 막상 집단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집단에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역동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 역동을 내 아이가 유발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역동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역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의 1차 방어막 역할은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매일 엄마들 모임에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엄마들 모임에 보면 꼭 한 명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누구 엄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이제 모임이 있을 때 그 천사 엄마가 나를 불러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는 여러 정보들을 그 엄마를 통해 가지고 듣기도 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끈은 이렇게 여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일단 아이의 관찰과 적응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쑥님께서 아이고 저예요 저 이 사연 저 워킹맘인데 유치원 때부터 애들 친구 엄마들이랑 교류가 없었다 보니까 사실 힘이 들더라고요 하고 보내셨어요. 여기 약간 힘들 수는 있는데요. 요거 예를 들어서 엄마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악행만 저지르지 않으시면 대부분 엄마들 중에는 한 30%는 적극적으로 모이고요. 70% 정도는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몇 분들만 남게 되는데 네.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엄마들이 보통 공개 수업에 잘 오지 않고요. 중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 공개 수업의 절반을 줄고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가봐야 이젠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제 그 학업계 그 원로에 가깝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도에 가면 어머니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3 애들이 고생을 해서 얼굴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살짝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엄마들 모임에 얼마나 가야 돼? 이 모임 계속 해야 돼?
나 이 모임 싫은데 심지어는 가면서 모이면 뭐 특별한 얘기도 없고 입시 얘기만 하고 심지어 뭐 잘났어 뭐 이런 얘기 또 누구 뒷담 그런 모임이 너무 싫은 분들은 가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세계가 엄마들의 여러 말과 경험을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관계를 굳이 내게 오는 관계는 밀어낼 필요는 없고요. 또 우리가 적절한 관계라고 하는 건 매번 가는 관계가 아니라 가서 이제 뭐 나쁘지 않은 멤버 이 정도로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88님도 저희 부부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바로 이야기해라. 엄마 아빠는 네 뒤에 있다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아까 그 얘기 강조해 주셨잖아요. 자,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